그날 충격적인 소식에 미군 지휘소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베테랑 조종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화면 속에서 FA-50, 이 조용히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작고 조용하고 별 존재감 없는 그 기체가, 누군가 종이 비행기라고 불렀던 그 기체가 그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국은 한동안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보고서는 달라졌어요. 문장이 바뀌었고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청자분들의 귀한 1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한 남자에서 시작됩니다. 잭 워커. 미 공군 출신의 베테랑 전술 분석관이었어요. 그가 원주 기지에 처음 발을 내디딘 날이었습니다. 활주로 위에는 F-16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죠. 이 기체가 어떤 전장을 살아남았는지, 얼마나 많은 임무를 버텨냈는지. 워커에게 F-16은 그냥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언어였어요. 기체의 진동, 추력의 무게, 선회할 때 기골이 내는 금속 울림까지 몸으로 익힌 감각이었죠. 브리핑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F-16이 주공, FA-50은 보조. 워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편제였어요. 굳이 질문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브리핑 내내 메모 한 줄 남기지 않았어요.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경납고 끝에서 한국 공군의 FA-50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워커는 그 순간 잠깐 멈췄어요. 작았습니다. F-16과 나란히 세워놓으니 차이가 확연했죠. 기체 길이도, 날개 면적도, 엔진 추력도 어느 항목 하나 F-16에 근접하지 못했어요. 워커는 1초도 안 걸려서 계산을 끝냈습니다. 아니, 계산이라고 부를 것조차 없었어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였습니다. 전쟁은 체급이에요. 그게 수십 년의 임무 속에서 그가 반복해서 확인한 진리였어요.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강한 쪽이 이기는 거죠. 예외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워커의 경험 안에서는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어느 전장에서도 그 공식은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훈련이 시작됐고 초반 교전에서 FA-50은 예상대로 밀렸어요. F-16의 속도와 추력 앞에서 한국 기체는 거리를 벌리며 회피 기동에만 집중했죠. 선회전에서도 상승 경쟁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교관석 너머로 짧은 웃음이 흘렀어요. 누군가 무전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저걸로 싸운다고? 워커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훈련이 반복될수록 구도는 완전히 굳어졌어요. FA-50은 속도에서 밀리고 추력에서 밀리고 선회각에서도 졌습니다. 미군 조종사들 사이에서 그 기체는 더 이상 훈련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배경이었죠. 활주로 끝에 세워놓는 표적기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기체를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농담 소재로 쓸 뿐이었죠. 그날 저녁 숙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워커는 FA-50 항목에 딱 한 줄만 남겼어요. 보조 전력, 독립교전 능력 없음. 파일을 닫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건 전투기가 아니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종이 비행기에 가깝지. 나는 그 기체를 보는 순간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걸로 싸운다고? 자살 행위입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워커는 숙소 책상에 앉아 하루치 훈련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습관이었죠. 임무가 끝나면 반드시 숫자를 확인하는 것. 감각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게 20년 동안 그를 살아남게 한 방식이었어요. 전장에서 직관은 보조 수단일 뿐이고 결국 숫자가 진실을 말한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형식적인 검토였어요.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FA-50의 반응 속도 수치였어요.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워커가 예상한 범위를 벗어나 있었죠. 회피기동 개시 시점, 조종 입력 후 기체 반응까지의 시간, 이 부분에서 FA-50은 F-16과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아니, 일부 항목에서는 오히려 빨랐습니다. 워커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혼자 중얼거렸어요. 손이 멈춘 채로 한참을 그 숫자만 바라봤습니다. 체급이 작으면 기동성이 좋을 수 있죠.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가벼우면 선회가 빠르고
추력 대비 중량비가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워커가 진짜 이상하다고 느낀 건 FA-52 레이더 사각을 파고든 방식이었습니다. 훈련 중에는 미처 몰랐어요. 교전 흐름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고 결과만 보면 FA-50이 밀린 게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데이터를 느리게 되감아 보니 달랐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FA-52 F-16의 레이더 추적 범위를 교묘하게 벗어나고 있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었어요. 패턴처럼 반복됐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관됐죠. 저 기체 움직임이 좀 이상한데. 워커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패배는 맞아요. 결과만 보면 FA-50은 분명히 졌습니다. 그런데 지는 방식이 달랐어요. 무작정 밀리는 게 아니었죠. 어딘가 계산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마치 전체 판을 읽으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처럼, 이기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처럼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워커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워커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데이터를 처음부터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2시간 넘게 그 파일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기지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워커의 머릿속은 달랐어요.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았죠. 내가 틀린 건가? 확신이 흔들린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요. 그냥 작은 균열이었어요. 바늘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하지만 워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언제나 그렇게 시작된다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틀 뒤였어요. 한국 공군 측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1대1 도그파이트, FA-50대 F-16, 정식 훈련 프로그램 외의 단독 교전이었어요. 워커는 그 제안서를 손에 들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었어요. 훈련기 하나 끌고 와서 F-16이랑 붙겠다고? 브리핑룸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미군 측 조종사들은 대부분 시큰둥했어요. 굳이 해야 하냐는 표정이었죠. 결과가 뻔한 싸움에 시간을 쓰는 게 내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반면 한국 공군 측은 달랐어요. 긴장한 건지 아니면 뭔가 준비된 건지 표정을 읽기가 쉽지 않았죠. 워커는 양측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수락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했거든요. 이틀 전 밤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숫자들. FA-50의 반응 속도, 레이더 회피 패턴 직접 붙여보면 뭔가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완전히 아니라는 게 확인되거나 얼마나 버티나 구경이나 해보자고. 어차피 볼거리는 돼야지. 워커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브리핑은 짧게 끝났어요. 교전 고도, 시작 위치, 종료 조건, 기본 룰만 잡고 끝이었죠. 미군 조종사 중 한 명이 복돼서 워커 옆으로 다가오며 낮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거 구경거리 아닌가요? 워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정도 긍정도 아니었습니다. 속으로는 동의했거든요. 이건 대결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워커의 눈엔 그랬습니다. 체급이 다르고 엔진이 다르고 실전 이력이 다른 두 기체를 붙여놓는 거잖아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없었죠. 문제는 FA-50이 얼마나 버티느냐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워커는 내일 교전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짜봤어요. F-16의 장거리 미사일 우위로 선제 압박, FA-52 회피 기동으로 거리를 좁히려 할 테고 그 순간 선회전으로 끊어버리면 끝. 길어봤자 3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동성이 좋아봤자 추력 차이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워커는 창밖 활주로를 바라봤어요. 경납고 불빛 아래 FA-50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작은 기체였어요. 조용하고 작고 별 존재감이 없었죠. 워커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나요. 숫자도 확인되고 의문도 사라지겠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F-16이 먼저 치고 들어갔어요. 장거리 미사일 사정권 확보, 고도 우위 선점 교과서대로였습니다. 워커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그림 그대로였죠. FA-50은 예상대로 거리를 벌리며 회피 기동에 들어갔어요. 선제 압박에 밀리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었습니다. FA-50이 도망치지 않았어요. 거리를 벌리는 척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회피가 아니라 유도였어요. F-16을 특정 고도로 끌어들이는 거였죠. 워커는 무전 너머로 상황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저게 가능하다고? F-16 조종사가 당황한 게 무전에서도 느껴졌어요. 속도를 줄이고 선회로 끊으려 했는데 FA-50이 그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근접전이었어요. FA-50이 원한 거리로 판을 끌고 온 거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FA-50이 코브라 기동을 걸었어요. 기술을 수직에 가깝게 세우면서 속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기동이었습니다. F-16이 그대로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순식간에 위치가 역전됐죠. 추격자와 피추격자가 바뀐 거였습니다. 그리고 FA-50이 반가 소회를 당겼어요. 첫 번째 격추였습니다. 워커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휘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군 조종사들도 서로 눈치만 봤어요.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하는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이게 가능한 일이야? F-16이 밀렸다고? 워커는 자신이 그 말을 입 밖으로 냈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아챘습니다. 이건 실수예요? 그렇게 생각했죠? F-16 조종사가 판단 미스를 한 거라고. 코브라 기동은 알려진 기술이에요. 속도가 줄어드는 순간 미사일로 끊으면 그만이었는데 대응 타이밍이 늦은 거라고. 기체 문제가 아니라 조종사 문제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리플레이 데이터를 돌려보니 달랐어요. F-16 조종사는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었습니다. FA-50의 기동 개시가 너무 빨랐어요. 입력에서 반응까지 예측 범위를 벗어났죠. 인간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워커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손끝이 차가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이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감각이었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느낌. 딱 그거였습니다.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F-16 조종사가 달랐어요. 1라운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게 느껴졌죠. 고도를 낮추지 않고 근접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장거리 우위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거였어요. 워커도 그게 맞다고 봤습니다. 1라운드는 판단 미스가 있었어요. 이번엔 달라야 했죠. 교전이 시작되고 1분이 지났습니다. FA-52 레이더에서 사라졌어요. 잠깐, 어디 갔지? 지휘소가 술렁였습니다. 레이더 담당이 화면을 두드렸어요. 신호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거였죠. F-16 조종사도 무전으로 같은 말을 했어요. 육안으로도 안 보인다고. 워커는 즉시 저고도를 봤습니다. 있었어요. FA-50은 지형을 따라 극단적으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지형 지물에 가려 추적하지 못하는 고도였어요. 거기서 F-16의 측면을 파고들고 있었죠. 빠르게, 그리고 조용하게. 이건 우연이 아니야. 워커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F-16 조종사가 FA-50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측면 근접, FA-50이 유리한 각도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회피할 시간이 없었죠. 두 번째 격추였어요. 지휘소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워커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적어도 침투, 레이더 회피, 측면 기습, 이건 즉흥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짜인 시나리오였습니다. 1라운드에서 F-16의 반응 패턴을 읽고 2라운드에서 그 허점을 찌른 거였죠. 전술이다. 워커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워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2킬이었습니다. FA-50이 F-16을 2번 잡은 거였어요. 훈령이라고 불렸던 기체가, 보조 전력이라고 보고서에 적었던 그 기체가. 워커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분석해야 했어요. 감정을 빼고 숫자로만 봐야 했습니다. 그게 워커가 늘 해온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안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죠. 이건 내가 알던 FA-50이 아닌데? 3라운드였습니다. F-16 조종사가 바뀌었어요. 2라운드까지 당한 조종사를 내리고 기지에서 가장 경험 많은 파일럿을 올렸습니다. 워커가 직접 요청한 거였어요. 이건 기체 문제가 아니라 조종사 문제일 수 있다고. 최고를 올리면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듯 말했죠. 교전 시작 전 워커는 F-16 조종사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근접전 절대 허용하지 마. 장거리에서 끝내. 조종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초반은 달랐어요. F-16이 고도를 유지하며 거리를 관리했습니다. 1, 2라운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게 느껴졌죠. FA-50이 접근을 시도할 때마다
방향을 틀어 거리를 벌렸어요. 워커는 조금씩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FA-50이 움직임을 바꿨어요. 접근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F-16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워커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뭘 하려는 건지 바로 읽히지 않았어요. F-16 조종사도 당황한 게 느껴졌습니다. 상대가 접근을 안 하니 오히려 리듬이 깨진 거였어요.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거리를 좁히려고 F-16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FA-50이 기다렸다는 듯 반응했습니다. 가위 기동이었어요. F-16의 선회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롤레이트 차이를 이용했죠. FA-50의 동체가 더 빠르게 롤링했습니다. F-16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순식간에 꼬리를 내준 거였죠. 기총 사격이었습니다. 끝났다. 워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3대 0이었습니다. 지휘소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미군 조종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워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만 바라봤어요. FA-50이 정상 비행으로 복귀하는 게 보였습니다. 조용했어요. 화려한 기동도 과시도 없었죠. 그냥 담담하게 돌아왔습니다. 워커는 천천히 보고서를 꺼냈어요. 이틀 전에 썼던 그 보고서였습니다. 보조 전력, 독립 교전 능력 없음.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건 실력이야. 더 이상 실수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조종사 문제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3라운드, 3명의 조종사, 3번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워커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위에 천천히 줄을 그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이었어요. 3대 0이었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퍼졌어요. 기지 안에서만 돌던 이야기가 이틀도 안 돼서 외부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비공식 채널이었어요. 조종사들끼리 주고받는 말들, 브리핑룸 밖에서 새어나오는 대화들. 그런데 그게 점점 커졌죠. 외신이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FA-50 연합훈련에서 F-16 상대로 3대 0 완승. 워커는 그 기사를 보면서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어요. 근데 활자로 보니까 이상하게 느껴졌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도 방산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FA-50 도입을 검토하던 국가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문의가 늘었고 단가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렸죠. 단순한 훈련 결과 하나가 시장의 온도를 바꿔버린 거였습니다. 워커는 그 흐름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히 훈련 결과가 좋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워싱턴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 검토 문서였어요. 워커는 전달받는 순간에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을에 있는 정례 검토 객건이 했죠. 그런데 읽다가 손이 멈췄어요. FA-50이 근접전 변수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변수, 그 단어였어요. 워커는 그 단어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미군 공식 문서에서 특정 기체를 변수로 지정한다는 건 단순한 평가가 아니에요. 전술 시나리오를 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등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훈련 상대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워커의 손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중동 시나리오였어요. 이란 전면전을 가정한 동맹 전력 재평가 항목이었습니다. 워커는 숨을 멈추고 그 페이지를 읽었어요. 한국 공군 FA-50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워커가 보조 전력이라고 한 줄로 정리했던 그 기체가, 종이 비행기라고 불렀던 그 기체가, FA-50은 더 이상 보조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워커는 문서를 덮었어요.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가정 안에 이제 한국이 들어와 있었어요. 단순한 동맹으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할 전력으로. 우리는 그들을 변수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워커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끝에 FA-50이 보였어요. 여전히 작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죠. 기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진 건 문서 안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달라졌다는 건 워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전장의 계산식이 바뀌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워커는 아직 몰랐어요. 더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고서가 하나 더 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일반 검토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접근 등급이 달렸고 수신자 목록이 제한돼 있었어요.
워커는 파일을 열면서도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앞선 보고서의 후속 자료 겠거니 했죠. 그런데 첫 페이지부터 달랐어요. 한국전력 투입 검토. 워커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한국전력 투입 검토. 틀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었어요. 실제 작전 계획 검토 문서였습니다. 미국이 특정 분쟁 상황에서 한국의 전력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을 멈췄습니다. 페이지를 더 넘겼어요. FA-50의 근접전 교전 능력, 적어도 침투 시나리오, 레이더 회피 운용 방식, 워커가 직접 목격했던 것들이 항목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실전 투입 가능성 평가가 붙어 있었어요. 긍정적. 워커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잘 안 됐어요. 머릿속이 이상하게 텅 빈 것 같았죠. 미국이 한국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동맹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워커가 평생 알아온 구도는 명확했어요. 미국이 기준이고 동맹국은 그 기준 아래에서 역할을 맡는 거였죠.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의심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에요. 워커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FA-50이 저녁 비행을 마치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착륙 불빛이 활주로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조용했어요. 소리도 별로 없었죠. 그냥 작고 조용한 기체가 어둠 속에서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워커는 그걸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그 기체가 달리 보였어요. 작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종이 비행기라고 했던 게 부끄러워졌어요. 20년의 경험이, 수십 년의 확신이 그 기체 앞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미국 공군이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워커는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다른 나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결론 항목이었습니다. 워커는 천천히 읽었어요. 전장에서 반드시 계산해야 할 전력. 그 문장 아래에 국가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어요. 워커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조롱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종이 비행기라고 했던 게, 볼거리나 된다라고 했던 게, 그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나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워커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FA-52 활주로 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이, 과시도 없이 그냥 거기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랑 똑같은 모습이었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건 워커였어요. 이 나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키웠어요. 조롱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조용히 증명했습니다. 워커는 자기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어요. 대단한 나라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감탄이었어요. 전장에서 반드시 계산해야 할 전력. 문서에 적힌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이름, 대한민국. 워커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이름을 생각했습니다.